We came here after a long day, never stopping, always waiting to be diving in the blue heart of this place, where we share our fragile dreams, swapping laughs and stupid memes. Close your eyes and dance the night away.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s and bad vibes out outside the car lights back into the groove.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s and bad vibes out outside the car lights back into the groove. 멜버른 2일차의 첫 일정은 숙소 바로 앞에 퀸 빅토리아 마켓, 짧게는 빅 마켓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역시 짧게 줄이는 건 전세계 어딜 가나 똑같군요. 영상에서는 빅토리아 마켓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마켓은 정말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볼 것도 즐길 것도 느낀 것도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면 다 돌겠지 하고 갔는데 돌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오전 내내 돌다 왔거든요. 카메라를 산 이후로 반나절 만에 배터리 하나를 다 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마켓으로 가고 있는데 찍고 있는 위치는 여기고요. 주차장을 지나면 그 유명한 빅토리아 마켓이 나옵니다. 이 마켓은 총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기념품, 잡화 코너가 있고 그 뒤로 농산물 코너가 있고 옆으로는 정육, 수산, 유제품 코너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기념품과 잡화를 파는 구역이 있어요. 큰 구역 사이사이마다 또 이렇게 푸드코트도 있고요. 커피나 샌드위치 등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가판대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 일찍 왔나봐요. 커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연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물품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피티의 도시답게 그래피티로 된 모자도 있고요. 잠깐만, 이거 푸꾸옥에서 3,000원 주고 샀던 거 같은데 여기선 25달러네요 8배가 뛰어버렸습니다. 다양한 여권, 핸드폰, 지갑 케이스 있고 애기 옷, 이쁜 공책, 그림, 기념품, 에나멜, 핀, 액세서리 등 팔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죽 모자, 카우보이 모자였습니다. 소가죽이 기본이고 호주답게 캥거루 가죽 모자도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캥거루 가죽은 모자 하나에 한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이쁜 기념품이긴 하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어디 처박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차마 사지는 못했습니다. 주인분이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지 않을 거 알고 그냥 물어봐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바로 뒤에 가죽 무스탕 옷들이 있고요. 2월은 호주에서 여름이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8월부터 호주에 겨울이거든요. 예쁘네요. 뒤에는 뭐 가죽 벨트도 있고 캥거루 가죽 벨트는 하나 살만했나? 또 호주는 어그부츠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어그부츠도 많이 팔았습니다. 아마 호주는 8월이 겨울이라서 미리 앞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캥거루 가죽 용품, 중고책, 옷, 펫샵 등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특히 기념품들은 이 마켓이 가장 싸기 때문에 웬만한 기념품은 여기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호주 물가가 상당히 비싸지만 이 마켓의 물건은 한국인들에게도 합리적인 수준,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동남아 기념품점보다 쌌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석, 인형, 열쇠고리, 펜, 수첩, 부메랑 등 정말 여러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저는 회사 팀원들에게 나눠줄 에코백을 사갔습니다. 나눠주고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튼튼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네요. 그 뒤쪽으로 농산품 코너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장처럼 아주 깨끗한 편이에요. 베트남 전통 시장도 많이 가봤지만 찐 로컬 시장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호주는 한국처럼 전통 시장이라도 현대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가장 신기했던 거는 감자 고구마가 너무 이뻐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 이쁘게 닦아놓는다니까요. 한국은 감자나 고구마에 흙이 있는 걸 좀 더 신선하게 보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흙까지 깨끗이 털어버리고 맨들맨들한 상태로 무슨 조약돌 마냥 귀엽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기했습니다. 감자, 고구마뿐만 아니라 채소들의 상태가 정말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맨들맨들, 탱글탱글, 색깔도 쨍쨍한 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얘는 좀 못생겼네.
사실 호주는 호주 자체에 독특한 식자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동남아처럼 한국에서도 대부분 볼 수 있는 야채와 과일들이 많고 품종이 달라 모양과 크기가 조금 다른 정도지 처음 와도 대부분 익숙한 식자재들일 거예요. 신기한 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장도 그렇고 마트를 가도 채소를 정말 정갈하게 놔두네요. 이건 좀 귀엽더라고요. 열대 과일들은 역시 여기도 아주 비쌌습니다. 망고 2개에 $10. 호치민 가서 먹어야겠다. 파인애플도 상당히 비싸네요. $11면. 수박은 1kg에 $3 정도 하는데 길쭉하게 생겼지? 줄무늬도 없는 게 한국 품종하고는 조금 다른 수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 먹을 때 스테이크에 먹을 양송이, 버섯, 토마토 이런 걸 샀는데 당연하지만 깐마늘이 없네요. 외국에서 가장 그리운 건 깐마늘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가? 농산물 시장 치고는 되게 깔끔하죠? 쾌쾌한 냄새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채소들의 신선한 풀향기 위주로 났고요. 쾌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침 일찍 기념품점과 농산물 코너를 돌다 보면 조금 배고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아메리카 도넛에서 도넛을 하나 사서 시장 끝에 있는 마켓레인 카페에 가서 도넛에 커피 한 잔 먹으면 극락입니다. 이 아메리칸 도넛, 이 빅토리아 마켓의 명물이죠. 한국에서도 시장마다 유명한 빵집이나 떡집이 있잖아요. 저도 시장을 가면 항상 못난이 빵이나 꽈배기를 먹곤 하는데 거의 비슷한 맛입니다. 거기에 크랜베리 잼 조금 들어있는 정도? 다 아는 맛입니다. 근데 아는 맛이 무섭지. 그리고 마켓레인 커피는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몇 없는 프랜차이저 카페입니다. 근데 프랜차이저라고 하기 애매한 게 딱 멜버른에만 10개가 있다고 해요. 또 프랜차이저로 치나? 아무튼 카페는 보통 유명해도 2-3개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호주 전체 카페의 95%가 개인 카페인 점을 생각해보면 마켓레인 커피는 호주 이 멜버른에서도 나름 규모가 있는 브랜드 카페라고 할 수 있죠. 이 카페의 첫인상은 정말 셨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 중에 단연 산미 원탑이었습니다. 아마 산미커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못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쉽니다. 심지어 오트밀크를 넣은 플랫 화이트를 시켰는데 커피 산미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신맛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신맛 나는 라떼 어떠신가요? 여행 오면 어차피 한 번은 들릴 빅토리아 마켓에서 마켓레인 커피 플랫 화이트 오트밀로 한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몰라요, 본인도 몰랐던 취향을 찾게 될지.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육류와 수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눈 돌아가는 거죠. 아주 질 좋은 소고기, 양고기가 이렇게 싸다고? 호주 소들은 대부분 광활한 목장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상태로 사료보단 풀을 먹고 사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좁은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보다 마블링이 좀 더 적고 풀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모두 용서가 됩니다. 확실히 한우나 와규처럼 마블링이 많지는 않지만 미디움 레어 정도 굽기라면 지방 적은 부위도 충분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요. 이게 다 키로 단위 가격인데 저렴한 건 하나로 한 15,000원에서 맛있는 부위도 키로당 한 3만원 정도면 충분히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를 살 수 있습니다. 식당 가면 보통 스테이크가 200g, 300g 단위가 기본이고 400g이면 꽤나 많잖아요. 킬로그램에 15,000원이면 500g 엄청 큰 게 한 8,0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가장 싼 부위를 먹어봤는데도 가격 대비 정말 맛있습니다. 호주에서 이 농가들이 대부분 고기 유통까지 목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 하나하나 규모도 정말 크기도 하고 목장 부지도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넓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 면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인구가 2,6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양은 약 7천만 마리, 소는 2,400만 마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조금만 교외로 나가봐도 드넓은 목장을 돌아다니는 소와 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맨날 좁은 농가에서 사료만 먹는 소들을 보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니 정말 땅이 넓은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수산물은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한국보다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특히 굴은 12개에 25,000원. 한국만큼 굴이 싼 곳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굴은 해외에서는 초고급 식재료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굴을 무한리필로 먹고 오려고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옆에 이어져 있는 옆 건물에는 치주와 하몬같이 어느 정도 숙성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퀸 빅토리아 마켓은 생각보다 빨리 닫으니까 아침 일찍 먼저 장을 보시고 다른 곳을 다녀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중간에 장 보러 오기 시간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여는 것도 아니고 월 수는 휴장입니다. 이것까지 고려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시즌별로 나이트 마켓도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나이트 마켓이 없었는데 가시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제 하는지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아래 남겨둘게요.
이 퀸 빅토리아 마켓은 1879년에 처음 열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 멜버른 묘지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너무 오래전이니까 뭐. 그리고 이 퀸 빅토리아 마켓은 1979년에 호주 국가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을 다 보고 첫 목적지는 가장 유명한 멜버른 국립도서관을 갔습니다.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니까 훨씬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우선 이쁜 카페가 있고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 보면 아주 현대적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 비해서는 다들 정숙함을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사람 수에 비해서 소란스럽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채광이 아주 잘 되도록 설계된 공간도 있고요. 메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1865년에 여기가 문을 열었을 때는 박물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가장 유명한 이 돈 모양 공간을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증축을 할 때 대형 박물관과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박물관이었던 곳답게 박물관 홀도 있습니다. 복도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막 지은 깔끔한 느낌보다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역사가 있는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도서를 대여하는 곳을 가보면 정말 오래된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답게 책을 빌리는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간 자체는 한국과 되게 비슷한데 따뜻한 색감의 등을 사용하는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가본 모든 한국 도서관들은 사무실같이 백색 형광등만을 사용했었는데 자리마다 독서등이 따로 있어가지고 독서할 때 어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색온도 덕분에 좀 더 그윽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더 돔 리딩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자연광이 최대한 홀 내부로 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내부 형광등과는 또 다르게 훨씬 화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돔 아래로 4개 층이 동일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외벽을 따라서 10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멋진 도서관 도입이 시급합니다. 집 앞에 이런 도서가 있었으면 바로 서울대 못 갔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트램을 타고 ACMI로 갔습니다. 걸어가도 멀지 않은 거리라서 날씨가 좋을 땐 산책 겸 걸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CMI는 이 약자고 호주 최고의 영상 및 디지털 문화센터입니다. 영화, TV, 게임 등 수많은 디지털 박물관이자 전시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원래 이곳은 1946년 빅토리아 정부가 교육용 영화를 보급하고 영화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후 영화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2020년 리노베이션을 걸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디지털 미디어의 역사와 발전, 변천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작품들도 감상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입니다. 저거 하나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평소에도 전자기기에 흥미가 많아가지고 이런 카메라 리뷰도 많이 보고 다양한 전자기기를 봐서 눈에 익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 처음 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초창기 디지털 발달 전 아날로그식 영상도 있고 설명할 순 없지만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체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더 신기했어요. 옛날에 사용되었던 초거대 카메라들도 있고 아기자기한 미니어처들도 있고 대사 블록을 놓는 순서대로 대사와 장면이 이어지는 신기한 전시도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 소품도 있고 별자리도 구경할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영상도 있고요. 이건 화질이 너무 좋아서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ACMI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았고 기념품점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퀄리티의 박물관이 무료라니 훌륭하네요. 바로 옆에 있는 이안 포터 센터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호주 원주민 예술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호주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여기도 입장료는 무료고요. 미술관으로 올 때면 언제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직관적인 전시관에 있다가 이런 미술을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곳은 좀 빠르게 보고 지나갔네요. 바로 앞에 이 페더럴 스퀘어에서는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합니다. 멜버른 사람들이 이곳을 도시의 영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150년간 멜버른을 대표할 만한 광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주정부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여기 애플 스토어를 원래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모든 언론, 학계, 전문가, 시민 가리지 않고 비판의 여론이 너무 강했고 이곳을 보호하고자 겨우 17년밖에 되지 않은 이 광장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보통은 50년 이상 되어야 문화유산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서 이곳은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멜버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분의 게시글을 꼭 읽어보고 가시길 바래요. 10개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플린더스역 앞에 있는 가게에서 버거 세트를 시켜서 야라강 다리 벤치에서 먹었는데 날씨가 환상적이네요. 이 버거 세트 하나가 20불이었는데 아직 물가 적응이 안 되네. 플린더스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를 왔습니다. 편의상 NGV로 부를게요. NGV는 총 2곳이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 봤던 포터 센터는 호주 원주민들 예술 중심으로 전시를 해놓은 곳이고 그 다음은 여긴 NGV 인터내셔널, 주로 국제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이곳 입장료도 무료고요. 5시까지 운영합니다. 대신 주중,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상시 문을 연다고 하고요. 그리고 5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12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또 저녁에 보면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다만 오전에 마켓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저희는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한 4시 정도에 들어갔었는데 사람도 많고 줄도 길어서 정말 훑어보듯이 구경하다 왔습니다. 자세히 보지도 못했죠.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볼 것도 정말 많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온다면 여기는 또 한번 들릴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천천히 둘러보면서. 이 NGV는 1861년에 개장한 호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립박물관입니다. 63,000개 이상의 세계 각국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와 모네 등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한 것도 있고 미술관 주변에는 로덴과 무어의 조각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유럽, 아시아, 미국 등 다양한 테마로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퀄리티의 문화공간이 전부 무료라니 대단하네요. 게다가 무료 트램을 타고 다닐 수 있다? 괜히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는 멋진 도시 공원들과 야라강, 산책로도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구경하시고 샌드위치 하나 사서 벤치에서 먹으면 최고일 것 같네요. 다 보진 못했지만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후딱 나왔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한참 걷다가 로열 아케이드로 왔습니다. 플린더스역 쪽 가장 중심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 근처는 몇 번은 들리실 거예요. 볼 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일정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만 여기는 쇼핑몰 치고는 정말 빨리 닫습니다. 6시면 문을 거의 닫는데 호주에서 살려면 정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아케이드는 이렇게 생긴 긴 통로 형태의 쇼핑몰을 말합니다. 보통 천장은 아치형이고 유리로 되어서 채광도 잘 되고요. 양쪽으로 빼곡히 상점들이 들어선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이 로열 아케이드는 1870년에 처음 문을 열고 무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호주 전체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케이드이며 옛 건축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패션, 부티크, 제과점 등 아기자기한 샵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바로 앞골목에는 블록 아케이드라는 또 오래된 아케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열 아케이드가 완공되고 무려 22년이나 지난 1892년, 나름 신식이죠. 신식 아케이드인데 건축물 양식이 또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블록 아케이드는 가장 유명한 홉튼 티룸이란 100년 이상 된 찻집이 있는데 웨이팅은 기본이라고 해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거기도 같이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H&M 건물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인테리어와 조명이 너무 예뻐가지고 명품 샵을 온 줄 알았습니다. 1편에서도 소개했듯이 여기도 나름 오래된 건축물이라 잠깐 들어와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바로 앞에서는 항상 버스킹을 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H&M 뒷문으로 나왔는데 되게 좁은 골목에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식당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멜버른은 또 개성 있는 골목 상권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모든 골목마다 개성 넘치는 식당, 카페, 바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뒷골목들의 인식이 좋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성 넘치는 골목이었지 예전에는 아주 낙후되고 기피되는 장소였다고 하네요.
시내 구경 다 하고 원래는 유명한 브라이턴 해변으로 석양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멀어가지고 가장 근처에 있는 아무 해변이나 갔습니다. 가는 길에 신기했던 게 멜버른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니 높은 고층 건물들은 거의 없고 마당 딸린 1층 주택들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마당 있는 주택을 선호한다고 해요. 딱 미드에서 봤던 교회 마을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미들파크 해변이었고 정말 한적한 해변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차만 지나다니는 조용한 마을이네요. 아마 핵심 도시 지역만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땅이 하도 넓어가지고 한국 특히 서울처럼 그렇게 복작복작하게 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굳이 유명한 해변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해변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사실 뭐 일몰 구경 간 거니까 햇빛만 있으면 되긴 하지. 해변 바로 앞에서 피쉬앤칩스를 먹으면서 보려고 했는데 아래는 꽉 차 있고 야외 테이블은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도 엄청 세고. 그래서 그냥 등대 쪽에서 정말 노을만 보고 왔습니다. Come on, baby, let's go west to the promised land. 좀 더 보려고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왔네요. 낮에는 분명 더웠는데 갑자기 추워지네. 숙소에 바로 돌아와서는 아침에 빅토리아 마켓에서 구매했던 식재료들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당연히 스테이크와 신선한 가니쉬들, 고기도 아주 넉넉하게 소고기, 양고기, 소시지 다 준비했고요. 아스파라거스, 버섯, 토마토, 호박, 양파, 로즈마리 준비했습니다. 이날도 정말 배 터지게 스테이크 썰어 먹었네요. 행복했다. 시내 가보고 싶었던 곳도 많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시내 구경은 여기까지만 했었고 이후에는 멜버른 주위 근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근교 여행을 가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도심 여행보다 더 기억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멜버른 오시면 시내도 좋지만 근교 여행은 꼭 한 번은 가보시길 바래요. 어딜 그렇게 뻘뻘 돌아다녔는지는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state 75